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60대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다시 4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어요? 아유, 저는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사양할게요. 다시는 못 가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젊음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20대 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30대 땐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40대 땐 승진에, 갱년기에 정말 벅찼어요. 50대가 되면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지금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힘든 것도 많지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좋아지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 여기까지인 걸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30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기 바빠서, 아니, 살아내기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허둥지둥 아이들 등교시키고, 출근 전에 반찬 몇 가지 해놓고, 일터에선 눈치 보고, 집에 오면 잔소리 듣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는커녕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30대는 그냥 정신없이 달리는 버스에 탄 느낌이었어요. 정거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릴 틈도 없이 흔들리는 그 안에서 그저 사람들 밀치는 대로 앞을 향해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40대, 아이들이 하나둘 사춘기에 접어들고 한참 이제 좀 알겠다 싶은 회사 일은 정작 나 없이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남편도 아이도 아무도 내 마음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죠. 몸도 슬슬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끝나는 걸까? 속으로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은요,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를 돌본 적이 없구나. 누구 챙기느라, 무엇에 치이느라 정작 나는 나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50대,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집안일도 바깥일도 이제는 좀 덜 치열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만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올라왔던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그 시절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보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이유가 된다는 걸요. 50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을 잠시 멈춰 돌아보게 되는 시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돌아보려고 하니 내가 누구였는지부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0대, 그제서야 비로소 삶의 속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늘 앞만 보고 달려야 했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늘 제일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뭐 먹지? 라는 질문조차 이제는 내가 나에게 묻는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은 내 것이 되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저녁에도
쓸쓸하기보다 편안하다는 감정이 먼저 듭니다. 예전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근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직장인으로 늘 역할 속에 묻혀 있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내 이름 석자가 보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내가 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민정아, 오늘은 좀 쉬자. 괜찮아. 너 참 잘 살아왔어. 무엇보다 이제는 건널 수 있는 강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억지로 끌어안지 않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만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배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건강도 챙기고 음식도 가려 먹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바뀌는 건 마음을 돌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몸보다 더 아팠던 건 그동안 미뤄둔 내 감정들이었다는 걸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독립한다고 하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질까봐 걱정부터 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질까봐, 냉장고 문 열어도 반찬이 줄지 않을까봐.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 밥 챙길 걱정도 없고, 누구 기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뭐 해 먹든, 몇 시에 자든, 이제는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빈둥지 증후군이 온다. 자식 떠나면 허해진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떠나지 않는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결혼은 안 하겠다. 독립도 안 하겠다. 집에 계속 붙어 있겠다는 자식들 보면요. 얘가 언제쯤 진짜 어른이 되려나. 그 걱정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애는 내보내야 평화가 온다. 처음에는 쓸쓸했어요.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괜히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기도 했죠. 하지만 그 뒤를 채운 건 고요함 그리고 자유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빈둥지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단톡방에 애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를 보면 가슴 한편이 찡하긴 해요. 그래도 이젠 압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걸. 애써 붙들지 않아도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고요. 한때는요,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나 싶었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예전처럼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요, 60대를 살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주변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손주 보랴, 밭일 하랴 바쁜 분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 유튜브 편집 배우는 분도 계시고 시낭송반, 탭댄스반, 스마트폰 강에 다니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조용히 혼자 봉사활동 시작했다가 지역 복지관에서 명예선생님까지 되셨더라고요. 뭘 지금 시작하냐고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땐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여유가 없었죠. 이제는 시간도 조금 있고 조금씩 모은 비상금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 말 한마디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자란 겁니다. 예전엔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살 게 뭐 있어? 그랬는데요.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껏 누구를 위해 아끼고 누구를 위해 참아냈던 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도, 돈도, 마음도 쓸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주름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백이 커진다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요, 그 여백을 하고 싶은 일로 천천히 채워가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60이 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원숙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원숙한 사람처럼 보일까? 사실 나이를 먹는 건 시간의 일입니다. 하지만 어른다움은 시간만으론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말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런데요. 그 말이 나이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습관일 뿐입니다. 욕설, 험한 말, 거친 농담. 한때는 그게 솔직함 같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나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얕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보고 아, 저분 참 지혜롭다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질.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비워낼 줄도 알아야 그 나이에 품위가 생깁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 누군가에겐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쩌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더 조용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자랑을 줄이고 비난을 멈추고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를 건네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 아닐까요? 이 나이에 뭘 조심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요. 가끔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다 괜히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젊었는데, 그땐 열정이 있었는데, 그땐 나도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놓쳐버린 것만 떠올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한 번만 방향을 바꿔보세요. 놓친 것을 세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보는 겁니다. 내가 아픈 데 없이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두 손, 누군가 이름 불러주면 대답할 수 있는 목소리, 그리고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세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밥 한 끼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가까운 친구 하나쯤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살아있는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가진 것을 세어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내 인생의 봄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따라 마음이 쓸쓸하셨다면 오늘 밤엔 조용히 이 한마디만 속으로 건네보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 가진 게 참 많구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단단하게 감싸줄 겁니다. 가만 보면요, 60대부터는 겉으론 다 비슷해 보여요. 퇴직도 했고, 아이들도 떠났고, 몸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동아리에서 발표도 하고, 손주도 봐주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사람과 말 섞을 기회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벌어질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자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일까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건 심리 습관의 차이입니다. 60대 이후의 격차는 무너지는 마음을 방치하느냐,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세우느냐에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는 내가 뭐 해봤자 뭐가 달라져 하면서 그냥 하루를 넘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오늘 하루 딱 이것만은 하자 하며 몸을 움직입니다. 그 작은 태도의 차이가 5년, 10년 뒤엔 정신 건강, 체력,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나를 믿는 힘까지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감이 갈립니다. 삶에 기대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를 잃은 사람은 슬프게도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쪽으로 흘러가죠. 이걸 보면요, 60대 이후의 격차는 큰 사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 작은 선택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네,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무기력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내려앉고 나면 그 다음은 정말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세우겠다고 작은 결심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 말에는요, 후회도 담겨 있고, 포기도 담겨 있고, 무기력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매일 딱 이것만은 하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자기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대 이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루틴을 하나 이상 만들어냅니다. 60대 이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하루가 흐르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내 삶의 리듬을 내가 다시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루틴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지만 매일 할 수 있는 것. 그게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고 하늘 보기. 단 30초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몸이 그걸 하루의 시작으로 인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침 10분 걷기. 꼭 만보 걷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 마트 가는 길에 일부러 골목길로 돌아오는 것. 이 작은 걸음이 생각을 정리하고 우울감을 밀어내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건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매일 점심 후 따뜻한 차 한 잔. 커피도 좋고 둥글레차, 대추차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휴대폰도 끄고 나에게 말 거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오늘 오전은 어땠지? 내가 조금 기분 나빴던 건 뭐였지? 이런 질문 하나로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기 한 줄 쓰기.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음. 밥이 맛있었다. 이 짧은 메모 하나가 자신의 하루를 기억하는 기술이 됩니다. 사실 루틴이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에 작고 반복되는 리듬이 결국은 삶의 안정감, 정신적 자립,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내가 무슨 루틴을 해? 습관도 잘 못 들이는 사람인데 싶으셨다면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몸으로 먼저 시작해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면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내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합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섞을 기회가 줄어서 찾아옵니다. 예전엔요, 회사 동료도 있었고 아이들 학교 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나서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 한 번 열지 않고 지나는 날도 생깁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뒤로 젖혀집니다. 생각도 말수도 줄고 나중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친구든, 동아리든, 교회든, 복지관에서 만난 그림반, 서예반, 스마트폰반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 맞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에 반응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자꾸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주 1회라도 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듣고 차 한 잔 나눌 사람이 생기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성공하는 60대는 혼자가 편하다는 말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적당한 연결,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도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와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시 요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계시다면 그럴수록 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말을 걸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내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나만의 커뮤니티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작고 어색해도 그 연결 하나가 당신 인생의 온도를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사람은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생각도 호기심도 말수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용히 세상과 단절되고 결국엔 나 자신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해줬고 남편이나 아내가 챙겨줬고 젊은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싶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모르면 불편하고 모른다는 이유로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따라가기 위한 작은 배움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진 정리법 배우기, 유튜브 영상 검색하고 저장하는 법, 키오스크에서 식당 주문하는 법, 복지관에서 하는 인공지능 기초 수업 듣기, 이런 것들이 요즘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강의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여전히 가능성 있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배움 하나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삶을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인간은 성장하는 한 늙지 않는다. 맞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머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요,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내 삶을 한 발짝 더 걸어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60대 이후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배웁니다. 그들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오늘을 견고하게 살기 위해 배움을 놓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뭘 배우냐?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 생각이 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당신 인생을 다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줄 겁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조금 늦게 피어난 꽃이 더 짙은 향기를 남긴다고 하죠. 60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봄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마음에 조용히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우린 또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만 잘 살아가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